최근 손흥민 선수의 아쉬운 부진들이 경기에서 나타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부진의 이유는 체력의 문제, 나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고 많은 추측들이 오는 것은 바로 콘테 감독의 손흥민 선수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한, 즉 손흥민 선수의 장점인 빠른 스피드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전술로 피해를 보고 있죠. 이러한 행동은 전 시즌 득점왕인 선수를 무시하는 행동임은 틀림없어 보이며, 여러 언론에서는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룰 줄 모른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런 배려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클럽 감독의 무능함과 대응,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점인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고 맞지 않는 페리시치와의 조화. 손흥민 선수는 실제로 페리시치와 함께 경기에 출전하면 항상 볼 경합은 물론 패스와 공격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꼬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드필더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넘나들면서 라인을 꼬이게 만들면서 방해하는 페리시치. 그리고 지난 아스날전에 일어났던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의 신경전. 또한 최근 맨시티전 경기가 끝난 후 BBC 인터뷰에서 페리시치가 지난 아스날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비밀스런 이야기를 꺼내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일 토트넘과 맨시티의 EPL, 토트넘의 리그 20번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지난 경기들의 아쉬운 모습들과는 다른 모습과 준비들로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무섭게 선두 아스날의 뒤를 쫓고 있는 강호 맨시티. 지난 리그 경기에서 상대했던 아스날만큼 쉽지 않은 상대였죠. 맨시티는 현재 세계 최고 축구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케빈 데브라위너와 엘링 홀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엄청난 선수들의 라인업 구성으로 유럽 어느 팀과 붙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강력한 선수들을 보유한 맨시티는 역시나 리그에서 엄청난 화력으로 현재 19경기 중 50득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골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EPL에서 득점력이 가장 낮은 황희찬 선수가 속한 울버햄튼 12득점과 비교하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같은 일부 리그 프로클럽들의 차이라고 하기에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실상 엄청난 총공격의 화력을 보여주는 맨시티의 공격을 어떻게 버티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축구 분석 전문가들이 경기 전 예측한 결과도 대다수의 분석가들이 맨시티의 대승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토트넘은 이러한 맨시티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하듯 맨시티의 4대2 대승. 하지만 토트넘은 비록 패하긴 했지만 전반전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0으로 리드하고 있었는데요. 전반 후반에만 빠르게 2골을 몰아넣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며 맨시티를 몰락시키는 듯했죠. 이러한 전반전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경기를 이렇게 승리하면 몰락하던 토트넘이 다시 비상하는 변환점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맨시티는 맨시티였던 걸까요? 맨시티는 후반전에 들어서는 전반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후반전 45분 만에 4골을 몰아치면서 다시 한번 토트넘을 무한굴레 속으로 빠뜨려버렸습니다. 역시나 이날 패배의 요인도 콘테 감독의 전술 실패도 있었지만 페리시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비라인의 불안한 수비였죠. 그리고 맨시티의 킬러인 우리 손흥민 선수도 이날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순간 돌파 능력으로 기존처럼 케인, 쿨루세브스키가 찔러주는 패스를 받아서 순간 가속력으로 돌파해 득점을 내는 선수죠. 하지만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주 득점 방식은 올 시즌 들어 페리시치의 크로스 위주와 라인을 올리는 콘테 감독의 전술 변경으로 인해 아무 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토트넘의 이러한 몰락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질의 압박이 코앞까지 다가가야만 정신을 차리는 걸까요? 월드클래스 득점왕 손흥민 선수가 단 2명 때문에 이렇게 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날 토트넘은 그렇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페리시치는 영국 BBC 인터뷰에서 지난 아스날전 손흥민 선수와의 신경전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그날 경기 후 손흥민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는 기자의 질문에 페리시치는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내게 답답하다며 성질을 부렸다. 하지만 나는 손흥민을 이해할 수 없으며 손흥민의 패스가 잘못되었다. 난 오프사이드 라인을 잘 타고 있었고 그는 좀 더 빠른 패스를 했어야 했다. 그가 올바른 판단으로 패스를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히 찔러주었다면 나는 분명히 득점에 성공의 분위기를 바꿨을 것이다. 손흥민은 내게 경기장에서도 손을 들며 짜증을 내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수많은 관중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처럼 비추게 하는 것일 뿐이었다. 확실히 손흥민은 지난 시즌과 다른 모습이며 그가 나에게 느끼는 것처럼 나도 그가 답답하다라고 다소 충격적인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인터뷰는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의 불합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경기 외적으로도 서로 간에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많은 언론들에서 손흥민과 페리시치는 같은 경기에 뛰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많이 보이는 만큼 서로 간에 합이 맞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선수들은 물론 팀을 응원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선수들 간에 이러한 마찰이 있다면 현재 몰락하고 있는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픈 상황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토트넘의 이러한 끝없는 몰락은 획기적인 전술 변화나 다른 방안이 있지 않으면 멈추기 힘들어 보이며 현재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머지않아 중위권까지 순위가 떨어져 챔피언스리그는 물론 유로파리그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듯합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멋진 모습이 살아나려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